으로 한일 간 갈등을 소개하며 한국의 많은 편의점이 일본산 담배와 맥주, 다른 소비품들을 판매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 자영업자들의 자발적 보이콧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입점한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의 매장 밖에서는 한국인들의 저항 시위가 열렸으며 일부 한국인들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한국 정부가 참가하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공급업체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연석이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알자지라에서는 도쿄오카 대변인이 히데오 오하시는 우리는 한국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에 달려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본 맥주 브랜드인 아사히그룹 홀딩스가 이번 보이콧으로 인해 한국에서만 약 300억에서 500억의 수익 손실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며 전문가들은 양국의 무역 갈등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일본산 수입차로도 보이콧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외제차 시장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는 토요타 및 혼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이미 현실화되어 두 회사는 철수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편 가디언은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자칫 한국인끼리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가디언은 국내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국 주유소가 일본 차에 대한 주유를 중단하면 그 피해자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인 운전자가 보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편의점에서 팔린 일본 맥주량이 70% 가까이 줄었지만 한국산 맥주 소비는 2.8% 오르는 데 그쳤다며 불매운동의 한계를 꼬집었습니다. 일본 현지 반응은 어떨까요? 일본 불매운동이 국내 주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현지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맞서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일본 현지인들은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확산 소식에 우리도 한국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이며 맞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신중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과격한 일본인은 차라리 관계가 더 나빠져서 단교했으면 좋겠다. 제일 교포들을 밖으로 내보내라. 한국 어차피 약소국이라 일본 경제에 문제없다. 라며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일 갈등에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떨까요? 무역 갈등을 포함한 한일 양국 갈등에 대해 미국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 상원 외교부 청문회에서 나온 언급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간 양국 간 해결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나 있는 듯한 태도를 취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일 갈등에 미국이 적극 관여 중이다란 발언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7일 미 동아태 차관보를 불러 지역 정세 전반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던 와중에 나왔습니다. 메난데즈 미 상원 의원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몇 가지 이슈와 관련해 한일 관계가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두 동맹국이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걸 중단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역할은 없습니까? 중국이 이런 진공 상태의 위험 속에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러자 스티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노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공들인 시간도 많았다는 답변도 내놨습니다. 스티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또 2달 반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 카운터 파트너들과 협의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아직 진행형이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들이 이어지자 어느 한쪽을 편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스티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해법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중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와 번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또 북한이 핵무기를 추가 생산하고 있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렇게 추정한다고 답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한미일 3개국 협력의 악화로 이어져 중국에만 득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상원 의원들도 적극 관여 중이란 얘기 외에 결국 뾰족한 해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 상하원 이 사안을 공개 거론하는 횟수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미 정계의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아베 신조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베 신조는 경제전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국에 경제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안보상 중요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에 고삐를 죄는 등 이딴 경제안보 강화 조치에 나섭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 갈등 등 글로벌 경제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인 NSS에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부서 신설을 추진합니다.
경제반은 통상문제, 외국 기반시설 개발 협력, 첨단 분야의 국제협력 등을 다루고 경제정책에 관한 기본 방침이나 중요사항을 초안으로 만드는 역할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문은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해 최근 벌어지는 경제 패권 다툼은 각국의 안전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며 NSS 조직을 둘러싼 이 같은 변화는 총리 관저의 주도로 경제중시 외교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안보 이슈를 연계해 직접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외교안보 사령탑인 NSC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지도력을 발휘하는 체제가 중요한 것이 경제안보 중시 차원에서 실효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경제와 외교, 안전보장 분야를 연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상 중요한 일본 기업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 규제도 대폭 강화합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자력과 반도체 분야 등의 자국 기업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경우 부과하는 신고 의무를 1%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상 업종은 무기와 항공기, 우주개발, 전기, 가스, 방송, 철도, 휴대폰 제조 등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 임시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식 취득뿐 아니라 사전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한국과의 경제 마찰에서 신설 부서까지 만들어가며 전력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경제전쟁이 본격적인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상태에서 한국도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전격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산업계는 정중동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후 걱정했던 괴멸적 상황은 도래하지 않았으나 두 나라의 기싸움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 국내 경제계 타격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한 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한일 경제전쟁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략물자, 민간물자, 민간품목 597개와 포괄허가가 가능했던 비민간 품목 1138개 등 총 1735가지 품목의 일본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일본 수출 심사 기한도 기존 5일에서 최장 15일로 늘어나며 서류도 2종 더 필요해집니다. 일본은 자국이 처음 발동한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맞대응이라는 대응이 나오지만 한국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나온 대응 조치라고 보도했으나 한국 정부는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WTO 제소 후 시작될 본격적인 여론전에 대해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두 나라의 극적인 합의점 타결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졌습니다. 결국 혈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사태는 장기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당장은 격변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으나 아직 가시적인 타격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면서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뺐으니 영향을 받는 기업은 100개 미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가 전면전을 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물밑 신경전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지루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한일 경제전쟁을 두고 업계에서는 기이한 싸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나라가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걸고 싸울 태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액션에는 미온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한일 두 나라의 경제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 패권과 관련된 논란, 나아가 미중 무역 전쟁과의 상호 관련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당분간 치열한 여론전만 불을 뿜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한 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방침을 비판하는 등 입체적인 공격에 나선 가운데 일본이 WTO에 한국을 역제소한 두 나라의 신경전이 뜨겁겠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실제 무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흐르고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 방심은 다음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2층이에요. 확실히 주말이니까 사람이 많고 외국인들이 엄청 많네요. 원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나요? 한국 분들처럼 보이는 분들은 거의 없고 다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졌네요. 3층이네요. 아, 사람 많네. 확실히 다른 영상도 저도 한번 봤는데 와, 돈키호테 사람이 이렇게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데요. 확실히 한국 사람이 없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다른 외국인들 엄청 많은데요. 네, 엄청 많은데 3층에는 뭐 과자라든지 뭐 이런 게 파네요. 술.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인들이 없다는 거. 확실히 다른 외국인들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줄었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네요. 엄청 줄었네요. 여기는 이제 관람차 타는 곳인가 봐요. 관람차. 관람차로 대기열이 없네요. 관람차 대기열인 것 같은데 관람차도 대기열 자체가 없는 게 보입니다. 5층인 것 같거든요. 여기는 이제 신발, 뭐 옷까지 파네요. 신발이랑 뭐 옷 같은 거 팔고. 그렇네요. 한국말도 나오네요. 도쿄에서. 여기 사람 많네. 여행용 가방 파는 곳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네요. 볼펜도 팔고. 확실히 한국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게 확실합니다. 네, 억지로 뭐 한국 사람 없는데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말 저녁에 온 건데 이 정도면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사람들 많이 산다. 그치. 도쿄 바나나를 여기서 살 수 있으니 미리 사가지고 짐을 싸놓는 건가요? 왜냐면 어차피 공항에서 사도 세금, 여기서 사도 어차피 텍스 프리가 되니까 그냥 여기서 사서 짐을 다 싸버리나? 살고 있네. 확실히 사람들은 많은데 외국인들이 많고 중국인들 뭐 서양인들 많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 거. 네. 확실히 돈키호테는 인기는 많네요. 여기는 화장품.